세월에 묻어둔 우리 동네 찾아온 이야기 BS 청춘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 방송국 천하추동 아나운서 박선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디엔가 꼭꼭 숨어서 방역의 허점을 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정체가 오리무중입니다. 겨울 지나며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 호시탐탐 노려보며 지구촌을 흔들고 의료진의 수고에도 아랑곳 없이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무탈하심에 인사드리고 대화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창살 없는 감옥살이에 근심 걱정, 생활 리듬은 깨지고 오갈 데 없고 힘드셨죠? 허구한 날 텔레비전에 매달려 두려움의 시간을 보낸답니다. 헌데 요즘 방송에 트롯 가요 열풍에 그나마 위안이 되고 혜성과 같이 나타난 원조 출신의 22살짜리 조명섭 군의 모 방송국 프로 노래가 좋다에 출연하여 대상을 받는 장면은 원조의 자랑이지요. 지금은 가수로서 스타덤에 오르고 요즘 맹활력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조명섭 군의 노래를 들어보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남인수, 현인 선생이 환생한 듯 음성, 가창력, 몸짓이 너무도 닮은 꼴이라 많은 화제가 되고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고 노래가 좋아서 흥얼거렸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보다는 옛날 유행가를 더 좋아, 마치 애늙은이 행세를 한다는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때 노래를 시작하 이른바 대표적인 대중가수가 된 남인수 선생의 생애를 더듬어 보려 합니다. 우는 소리가 마치 피를 토하듯 처절한 느낌으로 들린다 해서 자규란 이름으로 불리던 새가 있었지요. 자규는 두견새 또는 접동새란 이름으로도 불리던 서쪽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옛 선비들은 멸망한 왕조의 슬픔을 이렇게 새 울음소리에 견주어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근대 가수들 가운데 두견새의 흐느낌을 거의 절규와 통곡에 가까운 음색으로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험난했던 시기인 20세기 초반에 태어나 온몸의 역사의 눈보라를 고스란히 맞으며 그 고난의 시기를 피눈물로 절규했던 가수 남인수입니다. 청취자께서는 산유하란 노래를 기억하시는지요? 이 노래의 창법은 거의 통곡과 절규처럼 들립니다. 어떤 우여곡절로 인하여 주어진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비명액한 모든 생명들을 흐느낌으로 위로하는 애틋함이었습니다. 남인수는 40여 년 생애를 통하여 무려 1000여 곡 가량의 노래를 불렀는데 공연 중 앙코르를 받았을 때는 이 산유화를 팬들에게 보답했다고 합니다. 낡은 유성기 음반으로 들어보는 산유화는 그것이 단지 한편의 대중가요가 아니라 매우 격조 높은 성악곡을 듣는 듯 놀라운 예술성으로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노래 산유화를 남인수 선생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산에 산에 꽃이 피네 들에 들에 꽃이 피네 봄이 오면 새가 울면 님이 잠든 무덤가에 너는 다시 필연만은 님은 너희 못 오시는고 산유화야 산유화야 너 남인수는 작곡가 김순남을 찾아가 창법과 발성 지도를 받았고 한국 대중 음악사를 통틀어 가요 황제로 추앙되고 남인수는 곧 고향이 경남 하동이며 최청수로 불렸으나 부친 사망 후 개가한 어머니를 따라 진주의 강시문종으로 들어가 호적 명의를 강문수로 바뀐 것입니다. 가수로 데뷔한 뒤에 작사가 강사랑이 새로 붙여준 예명이 남인수라 쓰게 된 것입니다. 소리를 유난히 잘하던 어머니의 예술적 기가 아들에게 전해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강문수는 너무나 수수께끼 같은 유소년기를 보냈으며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려고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일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생산 공장들이 힘겨운 악조건임인데도 불구하고 강문수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10대 후반에는 제철소 노동자로 취업하여 쇳물을 다루는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강문수는 타고난 예의의 끼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학력도 없고 음악 교육도 받지 않았으나 선천성 미성에다 노래에 대한 센스가 뛰어나 일본 가수들의 엔카를 솜씨 있게 따라 불러 주변으로부터 가수 칭호를 들었습니다. 경남 진주는 가수 남인수의 제2 고향이자 성장지였고 이미 대중예술가 활동하는 다수의 명인들이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김영환, 손목인, 이재호, 이봉조 등 예능 방면에 뛰어난 분들이었죠. 남인수가 본격적으로 데뷔하게 된 것은 시에른 레코드사였고 작곡가 박시춘, 작사가였던 박영호와의 운명적 만남 직후였습니다. 강문수는 18세의 나이로 눈물의 해협곡을 최초 곡으로 취입하게 됩니다. 허나 경연 안으로 문을 닫은 시에론을 떠나 OK 레코드사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동일한 노래 악보, 가사만 바꾼 애수의 소야곡을 발표합니다. 흰 플라넷 양복에 검정색 나비넥타를 맨 박시춘이 직접 기타를 치고 그 매력적 반주에 맞춰 남인수가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애수의 소야곡을 부르는 광경은 당시 대중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격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무대에 열광하여 기타를 배우겠다는 청년들이 박시춘을 찾았으나 모두 거절했다 합니다. 애수의 소야곡은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남인수는 곧장 최고 가수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대히트였지요. 음반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음반 판매 가게 앞엔 유성기를 갖다 놓고 달콤하면서 애절한 음색으로 불러 넘기는 남인수의 기막힌 그 노래를 날마다 틀고 또 틀었습니다. 이미 매진된 이 레코트를 구하기 위해 레코트 회사 앞 여관에는 전국 레코트 상인들로 초만원을 이뤘고, 당시 언론들은 남인수의 출연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식민지 조선 최고의 인기곡 애수의 서야곡을 일본어로도 취입되었는데, 남인수는 이 노래를 당시 일본의 여가수와 듀엣으로 불러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박시춘과 남인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바로 한국 가요사의 흐름을 바꾸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묘한 명콤비의 실력을 과시한 두 사람은 이후로 발표한 남인수의 대표곡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 카고라 38선, 고향은 내 사랑, 꽃이 핀 풋사랑, 낙화유수, 무너진 사랑탑, 울리는 경부선, 청춘고백, 추억의 서야곡 등등 주옥같은 노래들이 천여 곡에 이른다 합니다. 신인 가수 고복수가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남인수의 등장으로 고복수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퇴조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화류계 여성의 덧없는 운명을 노래한 꽃이 핀 풋사랑을 히트시키며 불행한 처지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이 노래 때문에 서울 청진동 어느 기생이 음독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애수의 서야고, 꽃이 핀 풋사랑, 두 곡은 인기곡으로 선정되었고, 남인수는 이난영과 더불어 가요계의 성장에 우뚝 섰습니다. 작곡가 박시춘과 가수 남인수의 절묘한 콤비 활동은 OK 레코드사의 자랑이자 자존심이었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태평 레코드사에서는 이재호 백년설 콤비를 내세워 레코드사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합니다. 1940년은 일제의 발악이 극에 달하던 해였죠. 이 시기에 남인수는 노래 하나를 발표하게 되는데, 바로 울며 해진 부산항이란 걸작입니다. 이 노래는 남인수 음성의 특징과 창법의 장점과 고스란히 살아나는 노래로 가수 자신이 앙콜곡으로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남인수는 동료 가수인 이난영과 동거를 했습니다. 지병인 결핵 환자인 남인수에 대한 이난영의 헌신적 간호는 참으로 각별했다 합니다. 가요황제 남인수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특별히 제작한 병실 침대 마이크 앞에 앉아 무너진 사랑탑을 녹음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취입한 이 곡은 가요황제 남인수의 마지막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작곡가는 그날의 처절한 최후 녹음 장면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장층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마지막 모습, 백지창같이 하얀 얼굴로 연신 각효를 하면서 의자에 앉은 채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취입한 곡, 무너진 사랑탑. 이 곡은 마지막 불꽃으로 타올라 크게 히트를 했지요. 그야말로 선생님의 생명과 바꾼
노래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무너진 사랑탑 들으시면서 저 오늘 여기서 작별 인사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모쪼록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천하추동 박선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대는 그날 밤 절연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면서 한이만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모질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단 꿈을 꾸고 있나 야속한 니마 무너진 사랑 타봐